알파아미노산을 제조하는 합성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 또는 오래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BR2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카복실산에 해당이 되는 그 알파 브롬화로 먼저 제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반응을 한 것은 우리가 22장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 생성물이 나오는지 궁금하면 다시 한번 그 앞부분을 보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먼저 타겟으로 하는 아미노산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브롬을 이용을 하는 방법을 중간체로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암모니아가 과량 존재하는 그런 상태하에서 한번 반응을 하게 되면 이 알파 브로민산의 SN2 반응의 치환 반응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알파 아미노산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파 아미노산을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 알파 아미노산 합성의 또 다른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그 말로닉 에스터 합성 방법에 의한 것이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 말로닉 에스터 합성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염기로 처리를 해서 에놀 음이온 상태로 전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1차 알킬 할라이드와 SN2 알킬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알킬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생성물을 따뜻한 형태의 산성 수용액에 가하게 되면 아마이드 보옥이나 에스테르가 가수분해되면서 칼탈복실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알파 아미노산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 형태의 그 아미노산 합성 방법을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알파 케토산의 환원형에 해당이 되는 아미노화 반응을 볼게요. 일단 먼저 알파 케토산하고 암모니아하고 또 환원제의 반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미노산, 알파 아미노산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이민 중간체를 생성을 하고 나서 연이어서 환원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우리가 그 아미노산 합성 방법에 대해서 봤고요. 자연에서 얻어지고 있는 이 단백질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거울상 이성질체의 아미노산 R형, S형 중에서 순수한 S형의 거울상 이성질체의 아미노산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거울상적으로 순수한 아미노산을 먼저 얻어야 되겠죠.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라셈 혼합물을 순수한 거울상 이성질체로 분할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 방법도 역시 우리가 챕터 5장에서 라셈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라세미 혼합물에 분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폐기해야 되는 양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S 형태의 거울상 이성질체만 우리가 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거는 혼합물 형태에서 분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S 형태의 거울상 이성질체만 합성하는 거울상 성택성 합성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카이랄성 수소화 반응 촉매와 그 다음에 에나미도 산에 해당이 되는 이런 산의 수소화 반응을 통해서 S 형태의 거울상 이성질체를 선택적으로 합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울상 이성질체의 선택적인 그 아미노산 합성에 대한 그 촉매로서 우리가 로듐이 들어있는 그런 촉매, 그리고 이 로듐이 이제 배위 착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촉매를 일단 사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촉매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카이랄성 수소화 반응 촉매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의 산을 이용을 하게 되면 선택적으로 S 형태에 해당이 되는 그런 거울상 이성질체를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미노산은 아마이드 결합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펩타이드와 단백질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거대 분자를 각각 형성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앞에서 그 펩타이드는 이제 50개 미만, 단백질은 그 이상의 거대 분자일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고요. 다이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아미노산이 1개의 아마이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된 것들, 그리고 트라이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아미노산이 이제 각각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2개의 아마이드 결합을 형성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보면,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여기서는 알라닌하고 이제 세린에 의해서 각각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단백질이라든지 단백질과 이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레지두, 잔기라고 부르는 그런 개개의 아미노산의 단위가 있는데, 이게 아마이드 결합이나 또는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돼서 이러한 형태의 아미노산 중합체를 만드는데, 여기는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명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거 약칭으로 표현하는 방법,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2개의 그 다이펩타이드가 어느 쪽에 칼복식이 또 어느 쪽에 아미노기와 결합했는지에 따라서 각각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AS로 표현하는지 SA로 표현하는지. 그래서 연속적으로 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NCHCO 이런 형태의 긴 반복적인 이런 서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단백질의 주 골격에 해당이 되는 백본드, 주 골격이라고 이제 불러줘요. 이 규약에 의하면, 자, 요거 잠깐 지워볼게요. 규약에 의하면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왼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N-말단 아미노산, 즉 NH2기를 갖는 것, 요걸 N-말단 아미노산을 표현을 하게 되고, 이 오른쪽 부분에는 C-말단 아미노산, 즉 COOH기를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왼쪽 끝에는 C-말단 아미노산, 그리고 오른쪽 끝에 아미노산, 그 N-말단 아미노산에 해당되는 부분, 요것이 이제 왼쪽 부분에,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는 C-말단 아미노산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명명이 알라닐 세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약속으로, 약칭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해당이 되는 ALA, SER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거나, 또는 더 간단하게 AS로 약칭을 쓰기도 합니다. 거꾸로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알라닌, NINE. 자, 이 경우에는 SER ALA로 표현을 하거나, 또는 SA라는 약칭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펩타이드에서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이드 결합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합에 의해서 아마이드 결합을 하고 형성이 됐는지, 어떠한 부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러한 아마이드 결합을 만들었는지를 이름 명칭을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